낡고 손때 묻은 풍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키 작은 한옥들이 시야를 틔워주는 서울 익선동.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낡아버린 집들은 누전으로 화재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불이라도 나야 뉴스에 기사 한 줄 나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김혜란 씨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게 10년 전입니다. 오래된 한옥의 멋을 살려 근사한 찻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너무 형편없는 막 샤브샤브 칼국수 집이었는데 이렇게 몰래 꼬챙이로 사실 몰래 탁 들춰보니까 석가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석가래가. 그래서 우리는 계약한 거예요. 그러나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이 골목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큰 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동네에 들어온 거 아니었는데 문을 열고 났더니 이 동네가 찻집을 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은 동네였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발등을 찢는 기분으로. 어떤 가게라도 한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익선동은 원래 도시 환경정비 예정지역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재개발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면서 대규모 철거나 신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00년 된 한옥 밀집 지역은 덕분에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도시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익선동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전체의 그 길의 구조, 골목이 남았기 때문에 집단 한옥 단지로서의 어떤 도시적인 구성은 유지가 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재개발도 지지부진한데 거꾸로 한옥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때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명이 머리를 맞대고 상인회를 조직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재개발 자체도 이 지역이 상업적이다 보니까 임대를 놓으신 건물주분들하고 또 어떤 마찰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돼서 이 차에 그럼 우리도 이 지역을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근거지 남아있는 한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자. 그리고 3, 4년 전부터 한옥을 수리해 용도를 변경하고 상점으로 쓰는 곳들이 등장했습니다. 재개발을 원했던 일부 건물주들은 익선동 재생 프로젝트에 의심과 원망의 눈총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옥이 가게로 바뀌었고 익선동은 골목골목 북적이는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한 팀 들어왔어요. 같은 우리가 상인회도 조직하고 익선동에 대한 포럼도 열고 막 그렇게 서로가 다 협조하고 협동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점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거의 1년도 되기 전에 너무 많은 가게가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몰리면서 익선동 한옥의 임대료는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제야 건물주들도 한옥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한옥은 안 된다고 반대하시던 여기 어떤 여사님이
한옥을 유지하면서도 4층짜리 건물 올린 것만큼의 수익이 나는 임대료가 보장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개발은 잊어버리고 한옥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는 1차적으로 그 1층 한옥을 지켜야 되는 그 건물주들의 어쨌든 그 수익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된 다음에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생건축이 건축자산의 보존이란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된 겁니다. 하지만 익선동의 재생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가게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한옥을 떠나버렸습니다. 100가구에 달했던 주거용 한옥은 이제 단 3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옥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5개의 이제 모토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셨던 동참하셨던 분도 팔고 가면은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생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적절한 단어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거의 길만 사실 남아있고 이런 어떤 필지라든지 땅의 모양이라든지 땅이 서로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오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다 없어졌고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생일까요? 시간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우리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빠른 변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모자랐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이제 상인들의 그 수익성에 대한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공공성의 의미에서 이 가치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또 시간의 문제도 또 우리가 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밸런스 부분이 좀 조화가 좀 안 됐다는 것. 민간의 속도를 공공이 못 따라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서울시는 상업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지난 3월에야 익선동을 한옥마을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한옥은 최대한 보존하고 프랜차이즈나 대규모 상점은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방식,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공간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생활 방식,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 이런 것들이 존속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공공공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라든지 공공에서 사실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입 시점과 개입의 범위도 잘 고민을 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영국 런던 배터시 화력발전소 재생까지 30년이 넘게 걸렸고 일본의 구로카베 스퀘어도 수년 뒤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려진 건축을 두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진 겁니다.